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외부 효과 하면은요,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다? 난다? 다르다. 예. 여러 다른 물건들은, 그죠? 일반 재화들은 외부 효과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부동성. 부동성. 그 다음 2번, 각종 소비재로서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택 서비스 이론이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력성 아까 봤어요. 주부대세 용기. 주택의 탄력성은 그저 같은 부동산이라도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더 어떻다? 크다. 그래서 더 크다. 그 다음 네 번째,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형성된다. 이건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영속성하고서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임대차 시장 요게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된다 할지라도 집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주택 서비스 이론입니다. 주택은 여러분들 주택 그 개별적인 물건마다의 그 성격으로 우리가 주택을 구분하면 개별적이고 다 달라. 그런데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볼 적에는 개별성을 동질화시킨다. 개별성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성이 인정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비스를 같이 주는 주택은 같은 주택이라는 거야. 25평짜리 주택이 있고요. 50평짜리 주택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주택이 주는 서비스가 동일해. 그러면 그 주택은 개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망정 같은 주택으로 취급할 수, 그게 주택 서비스 이론이에요. 그러면 주택 서비스가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아냐? 가격 보면 알아. 서비스를 화폐로 표시해 주는 것이 가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5평짜리 아파트가 3억이고 50평짜리 아파트가 3억이었어. 둘 다. 그러면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같은 아파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질성이 인정된다. 그 얘기는 개별성이 깨지기 때문에 대체성이 인정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 다음, 그러면 서비스는 뭐냐? 주택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효용이야. 효용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 효용이 바로 가격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가격이 같다. 효용 때문이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수요와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논할 때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질적 수요야. 그래서 본원적 수요는 여러분들 뭐다?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파생적 수요이다. 됐어요? 그래서 고개 드십시오. 본원적 수요는 주택에 대한 수요다.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다. 주택 서비스가 그게 본원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택 서비스를 요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이다. 그게 주택 서비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 서비스 이론이 왜 필요한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이 도입이 안 돼. 근데 하나가 아니라 주택 서비스 이론에 의하면 물건이 하나야 효용 같은 놈들은 다 같은 거야. 그러면 물건이 다수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거 분리 이론이에요. 주거 분리 이론 기본은 뭐냐? 소득차 때문이야. 뭐 차다? 소득차. 직주 분리가 아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나뉘어지는 거. 그것이 주거 분리다. 그래서 소득별 소득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주택 서비스에서 주거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피하려고 하고 정의 외부 효과 누리려고 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요. 그 다음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를 통해서만 주거 분리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의 지역 속에서도, 한 개 특정 지역 속에서도 주거 분리,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 나뉘어진다. 그 다음 여과 과정입니다. 자, 여과 과정은요, 주거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주거가 분리되는 과정을 그걸 여과 과정이라 해서, 여과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수선의 가치 상승분이 비용 투자 비용보다 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이거 있잖아, 2천만 원 들여가지고서 보수를 했더니 인테리어를 했더니 5억짜리 주택이 6억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인테리어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그때는 상향 여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가치 상승분보다 주거 수선비가 더 커. 그 얘기는 뭐냐? 3천만 원을 들여서 기껏 두들겨 붙이고 고쳐놨거든? 근데 5억짜리 주택이 5억 2천밖에 안 가. 2천만 원밖에 가격이 안 올라. 그럼 웬만하면 고친다, 안 고친다. 예, 그러면 안 고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게 돼. 하향 여과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 인접해 있을 적에 그 인접 지역의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인되어 거래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할증되어 거래되는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과 현상은요, 기본적으로 뭐냐? 침입과 천이라고, 천이는 다른 말로 계승입니다. 침입과 계승에 의해서 여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과 현상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가 때문이다. 빈집이 없으면 여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 공가 때문에, 빈집 때문에 여과 현상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입니다. 불량주택은요, 시장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은 어디까지나 보다 소득의 문제이고 하향 여과의 끝에 도달한 거야. 그게 불량주택이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택 여과 현상, 주거 분리 현상으로서 옳은 거. 1번 주택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 그죠? 그리고 가구의 이동,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과 과정이 끝나게 되면 주거 분리 현상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일단 1번 답이네요. 예, 2번 상위 계층이 사용되는 기존 주택에 하위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하향 여과네. 누가 들어왔어? 하위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3번입니다. 공가는 주거 이동과 관계없다. 공가야말로 여과 현상에, 그죠? 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요소야. 3번 틀렸습니다. 4번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다. 소득 때문이다. 소득 때문이다.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저급주택이 수선되었거나 재개발되었어.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상향여과 현상이 벌어진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가과정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그래요.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공급도 늘어나는 거야. 하향여가 때문에.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지급주택이 재개발, 그러니까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주거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돼. 고소득으로 바뀌었어. 무슨 여가? 상향여가. 맞네요. 3번 저소득 주거의 침입과 천이 현상이 벌어져. 저소득이 자꾸 침입 천이해. 그죠? 예, 그래서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된다. 무슨 여가로? 하향 여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4번 개량 이후에 개량 후 가치 상승분이 더 크대. 그러면 가만히 놔둔다. 자꾸 수선한다. 자꾸 수선해. 상향 여가. 그죠? 예. 근데 뭐야? 아니, 잘못 읽었어 내가. 왜냐면 개량 비용이 더 크대. 그러면 개량 비용이 더 크다면 여러분들 개량해 안 해? 그러니까 하향 여가 현상 활발해진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여가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층은 뭘 누리려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뭘 피하려고 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피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야기 오른쪽에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적히잖아. 예.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요. 4번 고소득층 주거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 주거지역은 할인돼.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답은 4번이네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단 맞아요. 2번. 그 다음에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한 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 서비스, 요거를 추구한다. 그래서 주거 입지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위치할 것인가를 찾는다는 거야. 3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 사람들이 들어오다.
그러면 상향 여과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맞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그러면 주택의 질과 그 다음에 주택의 환경이 점점 어떻게 된다? 개선되어 나간다. 그 다음에 경기변동론입니다. 여러분들 경기변동은 기본이 뭐다? 순환적 경기변동과 비순환적 경기변동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그거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비순환적 경기변동 밑에 거 보시면은요, 뭐가 적혀있냐면 계절적, 그 다음에 장기적,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 장기적 변동,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추세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다른 말로 하면 우발적 변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장기적 변동을 보면은 보통 50년 이상으로 되는 그런 추세 변동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거기 무작위적 변동, 거기는요 천재지변만이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로 급격한 변화, 이것도 뭐다? 우발적 변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 사대문 안에가 너무 좁아. 그래서 사대문 안에가 좁기 때문에 서울을 확장하면서 한강 남쪽을 개발하겠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샀어? 아니야. 여러분들 영등포, 그 다음에 구로하고 이 강서지구 쪽 있죠? 예, 이쪽에 돈 들여서 샀어요. 그런데 박통익 있죠? 그 꼴을 못 보나 봐. 해가지고 강남을 개발했어요. 강남은 그때도 서울에서 있죠, 쌀 나오는 곳이 강남이었어. 서울에서 있죠, 거기까지 거의 한강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 어부가 사는 곳이 강남이었어요. 근데 거길 개발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강남이 뜨게 된 거예요. 우발적, 그죠? 정책의 변화로 땅 산 사람들 다 손해보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옛날에 학원 고등학교 애들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원장이 아버지가 글쎄 거기 그 신림동에 땅을 잔뜩 갖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대문 안에 살다가 그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강남 개발하고 여기 안에가 쫄딱 망했대. 뭐 그게 우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적 변동. 순환적 변동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이거 있으라 그랬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거 이거 뭐다? 회복시장.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요거 하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후가 먼저 온 다음에 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상과 하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엔 누가 갑이다? 이쪽엔, 그래서 올라간다 상도, 떨어진다 하수. 이거 기억하자. 상도하수. 상도덕이 없으면 하수다. 상도하수. 상 나오면 매도인, 하 나오면 매수인. 그 다음 이쪽 올라가는 식에서는 이전에 거래됐던 가격은 이쪽에서는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에서 상 나오면 하가 나와야 돼. 무조건 상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하 나오면 상이 나와야 돼. 하 나오면 틀린다. 이게 뭐다? 경기 변동의 기본 틀이고, 그 다음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차이점. 일단 진폭이 크다. 그 다음 여기 진폭은 이거죠. 주기가 길다. 그래서 주글랍 파동을 일반 경기 파동이라고 하는데, 주글랍 파동에 대해서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 파동은 몇 배? 2배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불규칙적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성 현상이 있다. 타성 현상, 그건 뭐냐면은 부동산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은 시간적으로 느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타임 레그 현상, 이걸 타동 현상이다. 그래서 주택의 경기 변동은 역순환이다. 그 다음 상가와 공장의 경기 변동은 동시순환이다. 그래서 부동산 전체의 경기 변동은 대체로 후순환적이다. 됐습니까? 이것이 일반 경기 변동이다. 그 다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었죠. 자, 뭐냐면은 저거죠.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특별한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시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정시장도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으로 취급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왼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동일한 주기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이다 아니면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야. 예, 3번 답이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 그러니까 부분시장이라는 건 뭐냐? 주택시장이냐 아니면 상가시장이냐 아니면 토지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량, 건축 착공량 시작하는 거, 그다음 거래량, 그죠? 예, 예, 동시순환적이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변동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이야. 상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맨 뒤에 갔더니 예,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은 하한선을 형성한다. 하자가 나와야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업무용 부동산은 공실이 많아져. 그죠? 공실이 많아져.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자, 상향시장입니다. 상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읽었더니 상한선이라고 되어 있어. 상상 나오면 무조건 어때? 틀려. 무조건 상 나오면 하나 와야 돼. 상상 나왔어. 틀렸어.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맞고요. 3번 회복 시장은 직전 거래된 거. 회복 시장이니까 뭘로 읽어? 상. 올라가는 거야. 상. 그러니까 맨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떻다? 하.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후퇴 시장. 하로 읽어. 하. 떨어지니까 하입니다. 맨 끝에 가서 읽으니까 뭐야? 상. 맞아요. 상한선. 그 다음 하향 시장입니다. 됐어요? 하.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 읽어. 뭐라고 읽었어? 상. 상한선. 맞다. 하 나오면 상. 상 나오면 하.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봄, 가을이 반복되는 봄, 가을에 반복되는 주택거래 건수의 증가. 이런 것들은 추세적이다 아니면 계절적이다. 계절적이야. 추세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 장기 중에 장기. 장기. 그러니까 예, 50년 단위.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따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저 물건의 종류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DTI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DTI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적 변동이요, 비순환적 변동이요. 비순환적 변동 중에서도 뭐다? 우발적. 그죠? 우발적. 그래서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는 그죠? 각 주기별 순환 국면이 일정하다 아니면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좌경사 비대칭, 우경사 비대칭. 우경사 비대칭.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우경사 비대칭이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지표로 거래량, 착공량 이런 걸 들을 수 있다. 착공량은 공급 측면일 것이고요. 거래량은 수요 측면일 것이고요. 그 다음 13번 거미집 모형에 대한 것을 논합니다. 거미집 모형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탄수, 공탄발이 있어야 된다. 수탄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는 뜻이다. 공탄발은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는 뜻이다. 그죠? 수탄수, 공탄발이다. 그러면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그 밑에 여러분들 밑에 그 선 밑으로 가세요. 됐어요? 수요는 언제 가격에 반응한다? 금기. 지금 가격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수요는. 근데 공급은 지금 가격이다, 전기 가격이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반응을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미집 모형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시험에서 찾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요.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면 그때는 수탄수. 그죠?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크면 그때는 공탄, 발. 같으면 순환. 이렇게 찾으면 된다. 두 번째로는 기울기로 주어질 수가 있다. 근데 기울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거꾸로 놓아야 된다. 그래서 수요 기울기, 공급 기울기 했는데 공급 기울기가 더 커. 그러면은 작은 쪽을 찾아라. 작은 쪽. 수요가 작네. 그러면 수렴이다. 그 다음 수요 기울기가 공급 기울기보다 커. 그러니까 작은 쪽을 찾아라. 기울기로 했을 땐 공급이 작네. 공탄발이다. 거꾸로다. 돼서요. 그 다음 같으면 순환한다. 됐습니까? 단 여기서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그 다음 함수로 주어질 수 있다 그랬죠. 함수로 주어지면 무조건 뭘로 찾아라? 네? 예, Q분의 P로 찾아라. 그래서 P 앞에 Q 앞에 있는 숫자 보면 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QD는 100-P야. 그러니까 Q는 1이고 P 1이야. 1분의 1이니까 1. 공급 탄력성은 공급의 저기는 1이고 Q는 2고 P는 1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커? 그래서 큰 거 찾으면 돼.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수탄수다. 수탄수. 이렇게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주어졌나요? 큰 거 찾을래요? 작은 거 찾을래요? 작은 걸 찾아라. 자, A시장 작은 게 뭐요? 0.6. 공급이네. 그러니까 공탄 8. B시장 같으네요. 같으니까 순환. C시장 작은 거 찾아요. 0.6이 작죠? 0.6은 수요네요. 수탄수. 기울기로 주어졌을 땐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발산순환 수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자, A 부동산 봅시다. 일단 수요함수 QD 수요함수 있죠? Q는 1, P는 2. 그러니까 1분의 2니까 2. 수요는 2입니다. 수요의 값은. 그 다음에 공급입니다. Q는 2, Q는 4, P는 3입니다. 4분의 3이야. 2가 커, 4분의 3이 커. 2가 커. 그러므로 수요가 크네요. 수탄수, 수렴입니다. 그 다음 B 부동산입니다. 얼마로 주어졌나요? 2분의 1. 2분의 1. 같네요. 4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양쪽이 다 2분의 1로 같아. 그러므로 뭐다? 순환.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각각 A 부동산 상품은 QD는 100-P, EQS는 -C 플러스 P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급 B 부동산의 경우에는 QD는 500-EP 이건 수요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3QS는 -20 플러스 6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걸 갖고 A 부동산 찾아봅시다. A 부동산의 일단 Q분의 P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P에 대해서는 P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1, 공급에 대해서는 2분의 1. 그러면 1이 커, 2분의 1이 커. 근데 1은 수요함수네. 수요함수가 크니까 뭐다? 수렴 찾았다는 거예요. B 부동산 봅시다. Q분의 P가 수요함수에서는 1분의 2니까 2, 공급함수에서는 3분의 6이니까 2. 둘 다 2야. 2. 같으네? 같으니까 뭐다? 순환. 그래서 수렴순환이 일단 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A와 B의 관계를 논하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안 읽은 부분을 읽어봅시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더니 상승에 동그라미 하세요. B 부동산의 수요는 4% 하락했대요. 하락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상승 하락 나왔어. 보완제입니다. 왜? 반대니까. 같이 상승 나왔으면 보다 대체제일 텐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론까지 자, 일반 경제이론 끝났어. 벌써 끝났잖아.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뭐냐? 공간구조론이야. 이제
공간 구조론. 자, 제일 먼저 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지대 이론은요, 여러분들 세상 없어도 얘네들은 알아야 되겠죠. 자, 차액지대설 리카르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론은 절대지대설이다. 그 다음에 경제지대 이론은 파레토, 그죠?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독점지대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찰비용 이론도 있고, 헤이그다, 그죠? 예, 여기에 입지지대설도 있다. 누구? 알론소. 됐습니까? 알론소. 그 다음, 자, 지대 논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대 논쟁은 가지고잉 기억하자 그랬어요. 가지고잉 무슨 뜻이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고전학파 이론이다. 그리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게 고전학파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그 얘기는 신고전학파는 뭐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 뜻이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대를 잉여로 본 것이 아니라 생산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대를 잉여가 아니라 모두 생산비로 보았다. 이것이 신고전학파의 이론이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차액지대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하면 머릿속에 적어도 이 5가지는 스치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5가지가 스치고 지나가야 돼. 리카르도 얘기 나오면. 일단 비옥도의 차이다.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거 떠오르는 거야. 비옥도차, 수학 체감의 법칙, 이거 떠올라. 그 다음 한계지의 지대는 제로다. 돼서요?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지대 없다. 한계지의 지대는 없다. 그 다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고전학파에 이 사람이 최초로 지대 이론을 쓴 최초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아주 오래된 사람이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다. 그래요. 그 바람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대는 뭐다? 잉여다. 지대는 잉여다. 됐습니까? 이게 고전학파적 이론 내용으로서 리카르도요. 고개 드셔. 정리합시다. 리카르도 하면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도. 됐습니까? 그 다음 한계지의 지대는 제로다. 그 다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대는 잉여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튀넨입니다. 튀넨은요 비옥도 차로 보지 않고 운송비 차로 보았다는 거예요. 운송비. 됐어요? 운송비 차로 보았다. 그리고 이 이론을 튀넨은 농업입지론이라고 해가지고서요 고립국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운송비차에 대한 이 지대 이론을 전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튀넨의 이론은요 모든 공간 구조론에 튀넨의 이론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야.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차용했다. OX. O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론소는 튀넨의 이론을 차용했다. O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는요, 여러분들 리카르도는요, 그건 뭐냐면은 학문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그저 조금 뒤지는 이론이야. 어떤 이론의 틀을 만들었다면 튀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입지론에 대한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학문적으로 형성되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출발? 튀넨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은 4번을 갖고 출발하셔야 돼요. 4번. 지대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총지대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그래서 그 차액지대는 리카르도에 의한 차액지대일 수도 있고요. 튀넨에 의한 차액지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액지대 있는데 근데 그것만 있다. 절대지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절대지대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절대지대는 뭐냐? 절대지대는요. 여기 3번입니다. 3번. 뭐라고 적혔어요? 한계지에 있는 한계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그게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리카르도와 튀넨은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다야. 됐어요? 그 위에 두 사람 리카르도, 튀넨은 한계지엔 지대 없었어. 그런데 처음으로 한계지에도 지대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마르크스야. 그리고 이 한계지의 지대
존재하는 지대, 그게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절대지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차액지대에다가 한계지에 존재하는 절대지대를 합할 적에 뭐가 나온다? 전체 지대값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한계지에 왜 지대가 있냐? 인간의 토지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토지에 대한 등기, 즉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소유욕이 존재하는 한 무조건 지대는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을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남이 이용하는 거 놀릴망정 눈 뜨고 못 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사업체를 운영하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상가 임대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저는 뭐 어떨 때 보면 책이 있잖아요. 박스로다가 50박스 막 이렇게 와요. 근데 나는 우리 저기는 관리비가 그 일반 상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 관리비 안 내니까 내가 하니까. 그래서 3층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박스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세상에 책보다 무거운 거 없어. 이게 장난이야. 이게 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한 서너 번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하기가 싫어. 근데 우리 직원 애들이 그러니까 거의 다 날르죠. 그랬었는데 뭔 얘기하다가 그런 데 있잖아. 다른 데에 상가들 가잖아요. 단지 내 상가들 가면 빈 상가들이 그렇게 많아. 야, 그럼 저거 나 임대 주지 하는 생각 들어요. 한데 놀릴망정 싼 값에 주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제도 지대는 있다는 거. 놀릴망정 그 뜻이야. 남한테 안 준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독점적 소유권, 그죠? 무조건 지대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바람에 있잖아요. 얘의 경우는 이거요, 여러분들. 자, 한계지에 있는 지대, 그걸 뭐라고요? 절대지대라 그랬죠. 그 절대지대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최초로 핀 사람이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에 의할 때는 6번 지대 상승이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 경제의 지대입니다. 파레토의 경제 지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비가 더 뭐가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게 떠올라야 돼.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가 커진다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전부 경제 지대야. 됐어요? 그래서 파레토 이론은 이거죠. 이렇게 됐을 적에 이 부분은 전용 수입, 이 공급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경제 지대다. 이게 파레토 이론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지대 커지고 탄력적일수록 지대 작아지고, 그거예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 경제지대가 더 커져요. 됐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들 기본 이론으로서. 그럼 이 전용 수입은 뭐냐? 생산 요소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줘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이야. 이거 안 주면은 머물러 있다 생산자들이 떠난다. 요만큼은 세상 없어도 줘야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용 수입이야. 그래서 경제지대는 뭐냐?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나머지가 뭐다? 경제지대다. 이런 논리정제를 하는 것이 파레토다. 돼서요? 자, 거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제지대는 총지대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대는 공급자 잉여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좌측이다. 전용 수입이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그죠? 최소한의 수입이다. 그 다음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 커진다. 설명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썼어요. 내가 이거 쓰느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하느라고요. 저 1시 반까지 이틀 동안 잠 못 잤어요. 1시 반까지. 이유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게으른 탓이야.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하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뭐가 날라왔어요. 밀접촉자가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밀접촉자라고 무조건 받으래. 그 받았더니 이거
이게 했더니요. 이게 발표가 곧 나와야 되는데 발표가 안 나와.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날렸어요. 밀접촉자가 되는 바람에. 내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날인데 화요일 날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날려버린 거야, 화요일 날. 그러니 어떡해. 그래서 저녁 때 작업해서 3시부터인가? 이제 그 연락받고 3시부터 이제 안심하고 사무실 가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봐주시오. 그래서 이제 1시 반까지 전화하고서 하고서 작업하고서 거의 다 마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수업 갔다가 와가지고서 또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날 또 1시 반까지 한 거야. 그래놓고 원장님한테 보내고 살짝 미안하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은 나는 있잖아 9시면 졸린 사람이거든. 난 드라마를 못 봐. 그런 사람인데 1시 반까지 작업한 거예요. 좀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 같은 거 안 보이나요? 원래 그래. 어쨌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다 쓸래니까 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 마샬의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 하면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냐? 생산 요소. 그 다음 단기. 이 두 가지는 떠올라라. 그거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것이 마샬의 준지대다. 그 다음에 독점지대. 토지의 독점 공급으로. 공급 독점. 요거 얘기나면 독점지대로.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답이 되거나 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도 역시 튀넨의 이론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요 마찰 비용은 여거 4번입니다.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3번이 중요해. 2번이 중요해. 그 얘기는 4번에 의해서 교통비가 커지면 지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지고 교통비가 작아지면 지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운송비라고 하는 입지조차 지대설 튀넨의 이론을 차용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요 여러분들 거기 3번이야.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죠? 마찰 비용 어떻게 돼? 그리고 지대는 어떻다? 커진다. 왜 그러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외곽으로 나가.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가 어떻게 돼? 많아져. 그러면은 지대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대가 어떻게 돼? 상승이야.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3번이 왜 중요하냐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교통이 발달해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비용이 줄어도 교통비가 줄어든다는 거야. 됐어요? 그 바람에 지대가 어떻게 된다?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자꾸 외곽으로 나가서 교통이 어떻게 돼?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면 지대 작아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3번 중요해. 다시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지대 어떻게 된다? 지대가 올라간다. 교통의 발달 뭘로 읽을래요? 비용 감소, 교통비 감소로 읽으세요. 돼서요? 교통비 감소. 그 다음 2번입니다. 지대와 교통비는 그러니까 뭐다? 반비례다. 그 다음에 입찰 지대설 알론소죠. 튀넨 이론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 2번 정상이윤과 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 부분만큼 요게 지대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지대를 지불하려고 하냐? 3번입니다. 토지 이용자가 최대로 잉여 부분 최대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지불용이 그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거 입찰 지대 곡선 그 기울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조건 분모에 뭐가 온다? 토지 사용량. 그죠? 분자에는 뭐가 올 수도 있다. 그죠? 여기처럼 한계 수송비가 나올 수도 있고 대체 생산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조건 분모에는 다양한 것이 분자에는 다양한 것이 온다. 그런데 분모를 차지하는 건 뭐다? 토지. 토지에 대한 또는 A 나누기 토지 사용량 이렇게 되어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의미해 주는 건 뭐냐? 클수록 어떻다? 집약적.
됐어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커져. 그 다음에 3번 중요해요. 교통의 발달은 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 예, 크게 한다면 틀려요. 적게 한다. 교통의 발달은 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적게 한다. 그 이유는 어디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외곽 이동이다. 자, 거기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은 차액지도, 지대.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비옥도에 의해 결정된다. 리카르도 하면 비옥도에 의해. 1번 틀렸습니다. 2번 준지대입니다. 준지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단기 떠올라야 돼요. 그죠? 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는 생산요소, 고정생산요소에 지불하는 그 뜻이야.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부분이 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지대입니다.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그죠?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로 어디에 있는 지대라 그랬어? 한계지의 지대야. 그게 절대지대이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제지대 얘기 나왔네요. 경제지대 뭐가 떠올라요?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 다음 파레토 그죠? 그 다음 총지대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것이다. 그 다음 전용 수입이란 무엇이다? 이탈을 막는 최소한의 수입. 요거는 줘야지 거기에 공급자들이 머무른다. 그래서 4번은 결국 뭐냐? 전용 수입을 설명한 거네요. 그죠? 최소한의 지급에 그거잖아. 전용 수입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입찰지대입니다. 사회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지대. 그래서 이건 무조건 뺏어야 된다. 틀렸어요. 누구다? 헨리 조지. 헨리 조지의 지대입니다. 토지 지대는 여러분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얘는 토지 단일세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어떻다? 국가가 뺏어가자 그 뜻이야. 국가가 뺏어가자. 헨리 조지의 지대예요. 그 다음 여기 없어요. 없는데 기출문제니까 넣었어.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뭐라 그러냐면 비옥도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래. 마저 틀려. 기억은 답이야. 니은 자 조방적 한계 토지 한계지 지대 있어 없어? 지대 없다. 맞아. 그 다음에 3번 최열등지 즉 한계지에도 지대 있다. 한계지엔 지대 없다. 예? 한계지에도 지대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마르크스. 그래서 그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 그래서 그 절대지대 한계지의 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건 가격은 그래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은 마르크스다. 그럼 마르크스랑 연결시켜야 돼. 됐어요? 디귿 X 리을 지대는 잉여에 불과하다. 고전학파 이론 아까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 그렇죠.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지대도 내려가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있네요. 됐어요?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있어서는요. 그 시대별로 나름대로 큰 논쟁거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학자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B라는 학자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하면서 이게 논쟁거리로 계속 그 시대를 좌우하면서 싸우던 그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시대적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시절에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걸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살았어도 이런 거 관심이 있을까 우리가? 그죠. 쓸데없는 거 배우는 것 같아요. 3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은 1번 차액지도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 보고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 틀렸네. 위치에 대한 건 누구다? 튀넨. 그리고 차액지대 누구 이론? 리카르도. 리카르도는요 여러분들 위치를 갖고 논했다. 비옥도를 이야기했다. 예, 1번 틀렸습니다. 2번 준지대 얘기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생산요소. 2번 틀렸어. 영구적. 틀렸습니다. 3번 절대지대입니다. 절대지대는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다. 그죠? 생산성하고는 무관하게 한계지에 있는 지대. 3번 맞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대입니다. 예, 최소한의 지급에 이거 나왔어.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혹시? 예? 예, 똑같으네요. 예, 똑같습니다. 억울하네. 아,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다 골라라. 자, 기억 리카르도 이론이래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마샬입니다. 마샬은 준지대죠. 준지대니까 영구한 아니면 단기 일시적으로 일단 되었어.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거 아니면 생산 요소. 그렇죠. 토지와 유사한 생산, 이걸 고정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지대 맞네요. 그 다음 튀넨입니다. 디귿. 절대지대 튀넨 얘기했어. 절대지대 얘기한 사람 누구야? 마르크스야. 절대지대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튀넨은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차액지대로 보았다로 고쳐야 되고, 튀넨을 리카르도로 고쳐야 완벽하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디귿을 한번 옳게 고쳐볼까요? 리카르도는 한계지 생산비와 우등지 생산비의 차이를 뭘로? 차액지대로 보았다. 이렇게 고쳐야 맞아. 됐어요? 그 다음 리을입니다. 운송비에 따라서 운송비 차이가 지대다. 마르크스요, 튀넨이요. 예, 디귿은 리을은 튀넨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마샬 얘기입니다. 마샬. 일시적으로 토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5번 맞네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여기까지 다 맞았어. 그걸 무슨 지대? 준지대. 근데 왜 갑자기 파레토 지대야? 파레토 지대는 뭐야? 경제지대죠. 마샬은 준지대라고 이야기했어. 파레토 지대는 뭐다? 경제지대. 달라요. 그래서 5번 답입니다. 자, 나머지 거는요, 여러분들 공간구조론으로서요, 뒤에 해리스 울만 뭐 이런 것들은요, 결국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해야지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미리 보고 넘어가도 상관? 자, 5번에 1번 봅시다. 해리스 울만 뭐가 떠오릅니까? 다핵심 이론. 다핵심 이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세 가지. 같은 놈끼리는 모인다. 다른 놈끼리는 서로 민다. 비양립성. 그죠? 그 다음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것에 의해 가지고 도시에는, 큰 도시에, 그죠? 지대가 중심이 하나가 있다. 여러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렇죠.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알론소 하면 입찰지대 곡선이죠. 그래서 입찰 지대 지불 용의가 있는 가장 큰 점들의 집합, 그것이 입찰지대 곡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들의 연결선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헤이그도 역시 지대 이론이 있네요. 그래서 마찰 비용 이론, 그죠? 교통비와 지대 합한 것을 마찰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는 서로 역관계에 놓인다. 교통비가 오르면 지대는 줄 것이고, 그죠? 교통비가 작아지면 지대는 커진다. 돼서요? 그 다음 리카르도 이론입니다. 리카르도 차액지대설, 그죠? 비옥도와 그 다음 수학 체감의 법칙.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자, 오른쪽. 이게 5번 문제는요, 오른쪽 게 아니었군요. 예, 오른쪽 보십시오. 공간 구조론입니다. 무슨 이론? 공간 구조 이론. 제일 먼저 버제스, 동심원 이론. 버제스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라. 뭐가 떠오른다? 예, 생태학적 이론이다. 행태학, 생태학.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 그거기 때문에 버제스 하면은요, 여러분들 동심원 이론하면 제일 먼저 침입, 천이 이런 거 들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침입과 천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태학적 이론이야.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발달. 그래서 생태학적 그런 여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죠. 5단계로 분할하면 중심, 그 다음 천이지대, 그 다음 저소득, 고소득, 그 다음 통근, 이런 식으로 5단계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고소득층은요, 교통이 좋은 데에 위치해. 오히려 교통 나쁜 데로 가. 왜? 교통비가 이 사람들한테는 별 부담이 안 되거든. 교통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뒤로 위치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돼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자, 이 이론 어느 도시를 배경으로? 시카고를 도심으로 배경으로. 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전개되는 건 누구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발전 분화 과정, 즉 치믹과 천이이다. 그 다음에 시카고를 배경으로 했다. 가장 오래된 이론이다. 그 다음에 튀넨 이론을 차용했다. 그 다음 이거죠. 중심지로 갈수록 이 천이지대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질병, 빈곤, 범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단순하다. 그 다음에 선형이론 호이트입니다. 그래서 142개의 미국 도시, 대도시 이론이다. 이건 소도시다.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형으로 발전한다. 부채꼴 모양으로 발전한다.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이 여러 선형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형 이론의 특징은 뭐냐? 소득차로 말미암은 걸로 설명한다. 뭐로? 소득차. 그래가지고 교통망 좋은 곳에 고급 주택, 돈 많은 사람들이 위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와 구별된다. 얘는 뒤로 가는데 얘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 간선도로가 있으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가까울 때 고소득층들이 위치한다. 도심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가까운 데는 중소득층. 그리고 그 반대쪽에 누가? 저소득층. 그리고 공장 이런 것들이 그쪽에 위치한다. 해서 결국은 도심의 이 발전 한쪽에 사람 사는 데가 이렇게 몰려 있고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그리고 나머지 이쪽 지역은요 공장 뭐 이런 것도 형성된다. 이런 개념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선형 이론이다. 고소득 지나치게 강조.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다차원 이론은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이 다 어떻게? 동시에 어떻다?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어떻다? 동시에. 그래가지고 자 도시화 차원에선 동심원 이론이 됐어요? 소득 차원에선 선형 이론. 그래서 소득 차원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사회 계층이라고 돼 있어요. 계층은 소득 차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인종별 분류 또 인종 문화적 차원에선 누구 이론? 예, 해리스 울만 다핵심 이론. 그게 다차원 이론이다. 그 다음에 유상도시 이론 베리이다. 그죠? 예, 여기는요, 여러분들 베리 이론의 특징은 뭐냐? 자동차 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리는 뭐요? 예, 자동차가 중심이 되려면 뭐가 생겨야 돼? 도로. 그 도로 따라 가지고서 도시들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 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서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들 하고 타고 가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어떻게 돼? 마을로 빠져나오는 길이 나오죠. 가다 보면 또 마을로 빠져나오는 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죠? 결국 뭐냐? 이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에 인접해서 뭐들이 형성된다? 마을이 형고 국가가 저기가 형성 도시가 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중심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방추형으로다가 과거에는 생겼는데 지금 베리 이론에 의할 적에는요 뭐냐면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마을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들끼리 서로 도로는 끊어져 있어. 모든 도로는 연결돼 있어. 서로 이렇게 도로들이 연결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마을들이 이런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런데 주변에 마을들이 배치되고 도시는 이런 식으로 형성돼 간다라는 것이 유상도시 이론으로 한마디로 어느 뭘 가정해야 돼? 자동차 문화. 무슨 문화? 자동차 문화 하면은 뭐 떠올라야 돼? 예, 베리. 유상도시 베리 떠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니은을 먼저 보세요. 도시 내부 기능, 침입, 천이 이거 나왔어. 뭐가 떠올라? 예? 동심원 이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그냥 답은 5번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가 부채꼴 모양, 그죠? 그래가지고서 간선도로를 따라. 이거 누구 이론이야? 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선형 이론. 그래서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어. 5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하나의 중심이라 아니라 몇 개다. 그죠? 여러 개로 나눈다. 해리스 울만. 그래서 뭐다? 다핵심 이론. 여러 세 가지는 공간 구조론인데 기억은 뭐냐면 이거는 상업입지론이죠. 예, 상업입지론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거죠. 두 도시 이야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누구 찾아라 했어? 레일리는 두 도시 이야기야. 허브는 두 도시야? 아니면 허브는 하나라도 세 개라도 네 개라도 다 풀어. 허브는 두 개일 때가 아니야. 그리고 허브는 도시를 중심으로 아니면은 저기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레일리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고, 그 다음에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는 그 미시적 이론이야. 그럼 허브는 왜 그게 되냐? 허브의 이론은요, 여러분들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이론이다, 아니면은 대도시를 규모로 한 이론이다. 대도시를 규모로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야. 대도시는 상점이 하나인 거야. 대도시는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 그럴 적에 사람들이 작은 상점이 앞에 있는데도 건너뛰고 큰 상점을 가는 게 왜 그럴까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허브 이론은 결정론적 이론이다, 확률 이론이다. 확률 이론이다. 행동하는 소비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런 이론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건너뛰었어요. 결정론자. 그래서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그죠? 도시 규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면 무조건 누구다? 레일리. 레일리는 뭐다? 소매인력 법칙. 답은 5번. 2번입니다. 자, 니은부터 봐요. 호이트 얘기가 나왔어. 저소득층이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다? 어디에 누가? 고소득층. 니은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 읽어보세요. 자, 알론소는 단일 도시 이론에서, 그죠? 입찰지대는요, 입찰지대 이론은 단일 핵심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이 다핵심, 즉 대도시 일적인 입찰지대 이론이 있죠. 그 모양이 우리가 토지 이용론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거잖아요. 그 구배, 지가 구배 현상이라 해서 지대 이론이 거기는 지가 이론으로 바뀌잖아요. 거기 보면 단일 도시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단일 핵심에서는 중도 도시인 단일 핵심이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얘는 마치 뭐야? 입찰지대 곡선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구배 이론. 근데 대도시일적인 이런 이론이야. 대도시일적인 이렇게 핵심이 여러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복잡해져. 변화가 복잡해지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입찰지대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보면 아까 봤지만, 예, 입찰지대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그건 이처럼 핵심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단 핵심이야? 핵심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 이론이야, 중소도시 이론이야.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단일 도심 이론이다. 그래서 리을은 맞다, 틀리다? 예, 리을은 맞다. 그 다음, 리을은 틀리고 리을은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이 있죠. 기억과 디귿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자, 기억 봅시다. 일단 캔버스 이론은요, 위에 학교 문제 1번에서 나왔던 그 누구 이론? 버제스 이론을 어떻게 했다? 변화시킨 거야. 그래서 뭘 찾는다? 분기점. 분기점은 어떤 거죠? 이쪽 도시로 갈지 저쪽 도시로 갈지가 헷갈리는 가운데점. 그게 분기점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캔버스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캔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품 구매 설명하면서 실측거리 시간, 그 다음에 매장 규모 같은 공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효용이라고 하는 비공간적 요소까지도 같이 보았다. 이 누구야? 허브는요, 아까 봤잖아. 그죠? 건너뛸 수도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정론적 이론이 아니라 심리적 이론이야. 그죠? 효용이라는 소비자 심리까지도 같이 봤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넬슨입니다. 넬슨은요, 여러분들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죠? 그걸 찾는 거야. 몇 가지 원칙? 8가지. 그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강조한 이론은 뭐다? 예? 뭐다? 양립성.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입지이론이라고 16페이지 있죠? 1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입지이론의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입지, 그 다음에 상업입지, 공업입지, 농업입지 이런 거 적혀 있죠? 거기에 보면 상업입지의 맨 밑에 뭐가 적혀 있어요? 소매입지이론이 있죠? 그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 적혔어? 넬슨 적혔어요. 그죠? 넬슨 거기 읽어볼까요? 점포의 경영주체가 최대의 이익에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원칙? 8가지 원칙. 그 다음에 넬슨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 양립성 강조. 넬슨은 그 중에서도 양립성 가장 중요시 여겼다. 양립성. 됐어요? 그러니까 디귿 이쪽에 다시 이쪽 왼쪽 페이지로 와서 디귿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넬슨 이론하고 어때? 그 넬슨이 맞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번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죽어도 쉬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쉴 때 좀 오래 쉬는 것 같아. 조금만 덜 쉬어보셔 한번. 네. 2시, 3시까지는 충분히 끝나겠네요. 3시 하면은 여러분들 되죠?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